빨간색 구슬 6개, 파란색 구슬 6개, 노란색 구슬 3개. 가지고 있는 구슬 종류가요. 파란색 구슬 6개, 노란색 구슬 4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4개예요. 3개. 혹시 지우경? 아, 기다려. 차이가 이미 기타 얼마짜리? 40. 오. 거의 스위치급이야. 지원이 너무 신기해서 기타 잘 쳐? 저요? 너 밴드 뭐야?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거 못 치는 거 아니야? 원이가 노란색 3개죠. 자, 6개의 구슬 선택하고 싶으면 6개 선택이죠. 일단 6개 선택이고 상황을 보호하니까 상황을 보호하니까 그냥 택하는 종류의 그냥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간색 구슬을 3개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니까 일단 중복 허용이죠. 뽑는 방법이 중복 허락입니다. 중복 허용.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6개의 구슬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좋아요. 근데 이제 같은 3개의 구슬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중복 조합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느낌은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을 이제 배제해야 될 것 같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총 그 구슬의 개수가 15개거든요. 그러면 15개 중에 6개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 중복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15개의 구슬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6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그냥 카운팅을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카운팅하면. 왔어? 시간차를 두고 와. 맞춰봅시다. 정민이? 오. 종류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빨간색 이제 너희들 중복 조합할 때 이게 계산이 15H6이 아니라 3종류의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슬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것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니까 그냥 6개를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희들 간혹가다 문제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이 헷갈릴 때가 간혹가다가 있어. 근데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앞쪽에 들어가는 녀석이 중복을 당하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이 앞부분이 중복을 허용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알겠지? 헷갈리시면. 그래서 3종류의 구슬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으면 돼요. 근데 저 상황 안에는 어떤 상황도 포함이 되냐면 저기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지? 노란색은 내가 3개밖에 갖고 있질 않은데 맞죠? 노란색을 6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런 상황들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안에서 불가능한 경우도 일단 카운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3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란색을 6개를 뽑을 수 없으니까 노란색 6개, 노란색 5개, 노란색 4개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갖다가 빼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빼면 되죠? 어떤 경우를 빼면 돼? 노란색을 4개, 5개, 6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을 중복 허락해서 6개, 4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를 갖다가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아이디어를 설명드렸죠. 잠깐 설명한 거죠.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만약에 6이다. 이 경우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라고 조건을 달면은 이거 해 개수 몇 개지?
3H6이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수많은 해 중에서 0, 4 요걸 하나 선택을 한다면 요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지? 앞에서 또 순서대로 X, Y, Z잖아. X는 안 뽑고 Y는 2개 뽑고 Z는 4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중복조합의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X, Y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총 6개를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게 이 해에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개수를 찾는 것이 해 개수를 찾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근데 제가 조건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요. 이건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인 거고, 만약에 자연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이. 만약에 x, y, z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달면 의미 아닌 정수 형태에서 이 0을 포함하는 해는 제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x, y, z를 일단 최소한 몇 개는 뽑고 시작해요. 그렇죠. 한 개씩은 뽑고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아? 그렇죠. 세 자리가 남잖아요. 이 세 자리를 x, y 3개 중에 3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개수가 3H, 3 이렇게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지금 이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노란색 3개를 갖다가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란색 3개 이상을 지금 못 뽑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걸 빼야 되는 상황이냐면 노란색을 몇 개 이상 뽑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지. 4개 이상 뽑는 걸 제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노란색을 4개 이상 뽑는다는 거는 최소한 노란색은 몇 개를 허용하고 3개를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데, 맞죠? 나머지 자리를 채울 건데 여기에 만약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런 경우는 이제 카운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 4개 이상? 노란색? 그냥 직접 세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직접 세는 게 가능한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X가 노란색이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만 이 3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는다고 하면 카운팅이 어떻게 되죠? 2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그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요? 2H 3 정도로 들어가는 거 맞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마무리하지? 노란색을 4개 이상 뽑는 경우 3개 중에서 6개 선택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경우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어떻게 되지? 이거 계산하는 방법 4C2죠? 4C3? 맞아. 내가 지금 좀 잘못 생각했어. 우리 6번으로 가는 거였죠? 이거 지금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걸 2H 선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 딱 3개 뽑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2H 3개 중에 중복하라고요. 그럼 저쪽에 제가 이걸 만약에 빨판으로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되는 경우를 빼야 되니까 노란색을 4개 뽑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 그지? 2자리가 남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 그지? 노란색을 일단 2개 뽑아놓고 생각하고 그쵸, 3개 중에 이 2자리를 채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죠? 그러니까 빨판호 중에 2자리를 채우는 방법. 이 경우가 3H 중복 허락하여 2 이렇게 뽑는 방법이 지금 말이 안 되고 노란색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어떻게 내시면 되냐면 요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3H 계산 한번 해볼게. 앞에 거 계산 어떻게 하죠? 더한 다음에 하나 빼는 거예요.
86이니까 82로 갈게요. 빼기 4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에 거 계산하시면 이거 위에 거 28 나오고요. 이거는 6개 나와요. 이렇게 정답은 22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사건으로 갔고요. 지금 안 되는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카운팅 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19번 맞지? 자, 19번 갈게요. 서로 다른 종류의 펜 4개만. 펜은 일단 구별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펜이니까요. 펜은 1번 펜, 2번 펜, 3번 펜, 4번 펜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일단 구별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우개가 몇 개 있다? 지우개가 4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는 지금 그 같은 종류의 지우개 4개니까요. 구별이 안 돼요. 이건 맞죠? 그런 상태에서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 여기서는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표현 중에 남김없이 나눠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눠줘 볼게요. 일단 펜은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줄 서는 방법처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왜냐면 A가 1, 2번 펜, 2, 1번 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체가 다른 경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펜을 나눠주는 방법부터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를 뿌릴 것 같아요. 그죠? 자, 펜부터 볼게요. 펜은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남김없이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 표현이 펜은 어떤 식으로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각 학생이 적어도 1개씩. 그러면 어떤 경우밖에 안 생기냐면 각 한 명당 펜을 하나씩 들고 있다고 치면 펜이 하나가 나가. 그럼 반드시 한 명은 몇 개를 갖게 돼 있지? 펜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펜을 2개를 가질 놈을 한 명을 고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3명 중에 1명을 택해요. 맞아요? 3명 중에 1명 택해서 너는 펜을 2개를 가져.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펜을 2개 가질 사람, 펜 2개 가질 사람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써놓을게요. 그럼 만약에 A가 선택됐다라고 하자. 됐죠? 그럼 A는 일단 펜을 2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펜 중에서 어떤 2개를 선택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면 남는 펜이 B, C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반대로 갈게.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B랑 C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줄을 서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펜 2개가 들어가는 거고 남은 펜 2개가 누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A가 그냥 자동방울에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것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 4개 중에 펜 2개를 선택을 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3번, 4번 펜을 선택했다라고 하자. 그럼 이거를 B, C한테 나눠주는 방법이니까 줄을 선다고 생각하시면 몇 팩토리요? 2팩토리요. 맞죠? 이렇게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가질 사람 A 선택하는 방법. 3명 중에 1명을 선택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B, C에게 자, 펜을 하나씩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펜 1개씩. 그럼 나머지 펜 2개는 알아서 A가 가져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지금 펜을 나눠주는 방법이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우개 나눠주면 되는데 지우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펜 1번 펜하고 2번 펜은 이미 A가 가져간 상황이고 B, C에 각각 3번 펜, 4번 펜이 들어갔다라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우개를 뿌릴 건데 여기다가 지우개를 이렇게 뿌릴 거거든요. 근데 남김없이 뿌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독식이 가능하죠. A가 지우개 4개 다 가져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 맞죠? 맞아요? 아, 조건 중에 그게 있구나. 지우개를 그러니까 펜과 지우개를 합하여 5개 이하로 나눠 가지는 방법.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6번의 아이디어를 또 사용할게요. 알겠죠? 지금 왜 안 되는 경우가 있냐면 얘가 문제가 있어. 이제 다른 애들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지우개 4개를 다 가져가더라도 펜과 지우개가 합쳐서 5개를 안 넘습니다. 그죠? 그건 C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A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A가 지우개를 몰빵으로 가져갔을 때 얘가 6개를 가져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지우개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지우개가 4개가 있어요. 누가 중복당하는 거죠? 지우개가 중복당하는 겁니다. 맞죠? 사람이 중복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우개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 맞죠? 4자리 중에 3개.
될까요? 4H3 4개 중에 중복 파라프에서 게 아니잖아. 반대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 B, C 이렇게 꼽는 경우라면 A가 지우개 2개, BC가 하나씩 가져가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3개 중에 4개를 꼽는 거랑 같은 거죠. 맞죠? 헷갈리지 말고. 자, 여기서 뺄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전체 경우를 다 센 건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빼야 되지? A가 다. A가 몰빵으로 다 가는 경우를 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면 뭐 어떻게 계산이 가능해요? 6C 4인데 6C 2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6, 5, 30이고 2로 나누면 15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5가지가 되고 이거 빼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3이고요. 곱하기 여기 계산하면 4, 3, 12, 6 곱하기 2는 12 이거 12 되고 곱하기 15에서 1 빼는 거니까 14 되는 거고 얼마일까?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이제 12 곱하기 14 하지 말고 13 빼기 1, 13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봐. 맞아. 13 제곱은 169 되는 거 아시죠? 169에서 못 빼는 거예요. 1 빼는 거죠. 여기까지가 168입니다. 그럼 너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계산할 때 정답은 총 몇 개? 50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부분이 자 여기 빼기 1 당하는 이 부분이 A가 지우개를 몇 개 가져가는 경우죠? 4개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를 뺀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6개가 되니까요. 맞죠? 정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21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21번은 그냥 질문을 안 했는데 그냥 계산하는 게 좀 독특해서 그냥 가져와 봤어. 알겠어요? 그냥 할 거야. 21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마찬가지로 정수의 개수 카운트하는 문제고요. 자, 여기까지가 몇 미만? 4 미만. 이걸 만족하는 뭘 뽑자? 음한인 정수입니다. 자, 정수를 자 뽑자. 총 몇 개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케이스 먼저 분류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 케이스 안에는 어떤 경우가 있지? 음한인 정수니까 0, 0, 0, 0 가능하죠? 맞죠? 이게 0 되는 경우, 이게 1이 되는 경우, 이게 2가 되는 경우, 이게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0이 되는 경우는 0, 0, 0, 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4개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0개를 안 뽑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자면 의미부여 4H 0 오케이 이렇게 의미부여. 그 다음 밑에 건 뭐겠어요? 4H. 그렇죠. 4H 밑에 거는 오케이 4H 3. 물론 이거를 직접 계산해서 싹 더해 주셔도 좋지만 우리는 조금 독특하게 좀 가보자는 거야. 자, 이거를 다 콤비네이션으로 바꿉니다. 앞에 거 어떻게 바뀌죠? 30 이건요? 40 이렇게 바뀌죠. 이 밑에 거 어떻게 될까요? 50 60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더하는 거 맞죠? 제가 한 번에 공식 기억나는 이거 NC 0으로부터 출발이죠. 하키스틱이네요. 그죠? 하키스틱. 그러면 규칙은 2가지밖에 없었는데 앞에 게 하나씩 늘어나는 규칙이지. 근데 뒤에 것도 하나씩 늘어나. 그것의 결론이 뭐였지? 앞에 것만 하나 늘어나. 맞지? 7C 3이죠.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요거 한번 보시라고 한 겁니다. 얼마 나옵니까? 35 나오죠. 위에 7, 6, 5인데 밑에 3팩이니까 6이 약분돼서 7, 5, 39야. 정리하세요. 넘어가는 29번 같지. 중간에 여기 뭐 상문제 낀 거 없고요. 29번 갑시다. 29번하고 25번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자, 집합개수 세는 문제. 지금 보시면은 1, 2, 3, 4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걸 세는 거예요. 지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x가 1, 2, 3, 4이고 집합입니다. 정역이에요. 그 다음에 y가 1부터 8까지입니다. y가 1, 2, 3, 4, 5, 6, 7, 8. 자, 집합이
답이에요. 공역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가는 함수를 갖다 구성하자. 자 f.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게요. f의 값은 짝수이다. 이 2로 대응시킬 수 있는 녀석이 짝수다. 그러면 2, 4, 6, 8 중에 하나로 대응시키면 되겠죠. 그럼 케이스 분류가 4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F2가 2인 경우, F2가 4인 경우, F2가 6인 경우, F2가 8인 경우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됐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 F2가 2인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다음 조건이 있죠. 그 다음 조건이 되게 조금 이상한 조건인데 이거는 정역이 작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역 값이 작으면 두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다. 그죠? 크거나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작은 놈의 함수 값이 적어도 같고 커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이 경우를 따져보면요. 잘 보세요. 이 경우를 따져보면요. 너네들은 일단 1, 2, 3, 4에 대한 대응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F1이 대응되는 게 얼마일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2로 고정이죠. 그럼 이 조건을 보시면 1보다는 2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F1, F1이 F2 값보다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여기가 F2인데 F2는 2로 일단 확정이 났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F3이어야 하고 F4여야 합니다. 몇 가지 이해됐나? 관계가요. 맞죠? 이런 경우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맞지? 그러면 봐봐라. F1이 될 수 있는 거는 2 이상이잖아. 몇 가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F1이 2 이상이면 몇 가지.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가능한 거야? 7개. 얘만 일단 7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됐죠? 곱하기 연달아 잇따라 3대응, 4대응도 찾아주셔야 돼. 알겠지? 근데 3대응하고 4대응 같은 경우는 2 이하인 것들만 대응시킬 수 있어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럼 이건 중복 허용이죠. 왜냐면 같아도 되잖아요. 1, 1이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예요.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개? 2개 뽑으면 돼. 괜찮지? 그러면은 그 각각 나오는 값이 대소관계에 맞춰서 알아서 여기 꼭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1을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 순서 맞춰서 여기에 2 들어가고 여기에 1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 이건 규칙일 것 같은데 봐봐. 이 두 번째 경우도 일단 생각을 해보면요. 관계가요. F1 작거나 같다. F2 F2가 지금 얼마지? 4지. 그러니까 여기가 4야.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규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잘 보세요. F1은 4 이상의 값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다시 F1은 가능한 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7에서 5개로 줄어요. 이 부분이 5 곱하기 몇 가지 됩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누구보다 작으면 돼? 4보다 작은 이하인 것들 대응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4가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그럼 4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뽑으면 되죠. 2개 뽑으면 그 2개 뽑힌 게 대소관계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쉽지 않습니까? 이건 몇 개 나올까요? 이건 6부터 가능하니까 이건 6이니까요. 6 이상의 것들부터 가능하니까 이게 개수가 이 앞에 있는 놈 개수가 3으로 줄겠죠. 맞죠?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3과 4의 대응은 6 이하인 것들이 다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그럼 6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규칙 보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얘가 8이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는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 곱하기 8 이하면 되니까 이 8개가 다 가능하죠. 8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이렇게 계산합니다.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계산 생략할게요. 첫 번째 거는 21가지 나오고 요게 60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63 나오고요. 자, 마지막이 36 나와요.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170까지 나옵니다. 정답 170입니다.
그치? 함수 개수 세는 거였습니다. 그 왼쪽으로 넘어가면 25번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25번입니다. 이것도 질문 들어왔네요, 지금. 자, 25번에 그 어떤 것을 조금 알려드리냐면 약간 이런 거거든. 그냥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이 나와버리니까요. 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돼. 자, x, y, 자, z는 자연수야. 자,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이 해가 뭐일 때 쓸 수 있다. 음안이 정수일 때 쓸 수 있다. 근데 이 자연수는 공식을 계속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냐면 x, y, z를 하나씩 뽑아놓고 나머지 자리에 중복 조합을 써라. 그러니까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근데 이게 정확히 구조가 뭐냐면 이런 구조야. 봐봐. 그러니까 지금 x, y, z를 자연수 형태로 보게 되면 이 x, y, z들은 다 1 이상의 정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약간 문자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부터 가능한데 만약에 이 x를 내가 a 마이너스 1 정도로 조정을 하면 x 값은 1 이상인데 이게 1 이상이죠 지금? 맞죠? 1 이상이 돼버리니까 플러스 1로 나야겠다. 이렇게 나보자. 얘가 1 이상이죠. 얘가 1 이상이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문자를 a로 바꿨는데요. a는 몇 이상이 돼요? 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x를 a 플러스 1로 치환하는 순간 만족하는 a 값은 음이 아닌 정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마찬가지 방법을 써. 자, y는 b 플러스 1. 그러면은 y가 자연수일 때 b는 음 아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 다음 마찬가지 z도 c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치환합니다. 그리고 저 식에다가 박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을 만족하는? 3 나오니까 3 빼야 되겠지. 2를 만족하는 음 아닌 정수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얘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왜냐면 짝수 홀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봐봐. A, B, C, D 중에서 몇 개가 지금 홀수입니까? 2개 홀수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팅을 A랑 B를 홀수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C랑 D는 지금 조건이 안 들어가 있죠? 자, 가봅시다. 여기를 홀수로 세팅하셔야 돼요. 근데 너네들 이제 자연수를 홀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여기 문자를 치환을 할 건데 여기 바뀌는 문자의 조건은 당연히 음 아닌 정수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음 아닌 정수로 쓸 수 있도록 문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2x 봐봐. 빼기 1로 계산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x가 음 아닌 정수이고 싶거든. 근데 0 들어가 버리면은 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x 조건이 음 아닌 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x가 0일 때 a가 1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y 플러스 1 정도로 조정하면 b는 이제 또 홀수가 되는 거예요. x랑 y 조건이 음 아닌 정수일 때 a, b는 무조건 홀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맞아요, 까지? 그 다음에 C랑 D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C랑 D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 맞죠?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2를 만족한다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거. 저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A, B, C, D도 지금 조건이 자연수네요. 치환해야 되겠네. 자연수죠.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XY는 음 아닌 정수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CD도 지금 불가피하게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해볼게요. C랑 D는 방금 전 저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EZ가 아니지? Z 플러스 1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요. 맞죠? 그러면 지금 x, y, z, 오메가 싹 다 음한이 정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갖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1111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되지? 아 이것도 문제가 생기네. 그렇죠. 이게 2로 안 가니까요. A랑 B가 홀수면 C랑 D가 홀수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홀수가 짝수로 맞춰요 이거. 맞죠? 조건이 거기 표현 중에 홀수는 2개다. 홀수는 2개로 일단 확정이니까요. CD는 일단 짝수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둬야겠다. EZ 이렇게 두는 건 맞죠? 플러스 2로 두셔야겠네요. 그죠? 얘가 0부터 가능한 거니까. 그죠? 2, 여기도 플러스 2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2개씩 묶이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맞아? 2개씩 묶이게 되고 밑에다가 다시 써줄게.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가 2개씩 묶이게 되고요. 거기까지가 이 상수값을 다 더하면 얼마죠? 6이죠. 넘어가요. 6.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3. 얘가 3이면 되고 이것들은 음한인 정수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문자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얼마일까요? 60. 3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맞죠? 정답은 계산 생략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지금 20 나오죠? 맞지? 이거 20. 그 앞에 이 작업을 안 해줬어. 그 2개만 홀수니까 홀수 누가 할래? 이거 계산해줘야 돼. 홀수 누가 할래?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 진행할 때는 A, B를 홀수라고 가정하고 푼 거잖아요. 근데 A, B가 홀수가 확정이 아니잖아. 그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홀수 할로 2개 선택. 그러면 4C 2로 들어가요. 4, 3, 12. 6. 맞아? 6. 6가지.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홀수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 2개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6 곱하기 20이니까 120으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됐죠?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보통의 일반화된 풀이는 이렇게 치환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 포인트는 뭘까요? 요게 포인트예요. 이 문자의 조건이 음한 인정수로 갈 수 있게끔 문자를 조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그 일정을 잠깐 설명하자면 다음 주가 4월 며칠이죠? 4월 5일? 4월 5일인가요? 맞아요. 6일인가? 그일 맞는 것 같아요. 12일, 19일, 26일. 그래요? 6일인 것 같은데. 6일 맞나요? 6일? 아니야, 맞아. 12, 19, 26일. 아 5일이네. 29일 맞아요. 이거 시험 대비거든요. 그러면은 4월 5일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특강 진행하고요. 이때가 아마 특강 멈출 거예요. 이해되시죠? 3주가 특강이 수업이 없어요. 너네 주말 보충해야 되니까. 알겠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알겠지? 다음 주까지 수업이 있고 그다음 멈췄다가 요거 진행하고 끝나면 다시 이제 그 주부터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이제 일정 올려드릴게요. 자, 35번 갈게요. 내신 잘 받아놨냐? 그 애들? 2학년인데? 네. 성민이 빼고요. 성민 내신 잘 못 받았어? 영어 D. 영어 D야? 네. D? 영어 1학기 때 2예요. 어떻게 하면 D예요? 저도 사과 영어로 뭐예요? 네? 사과. F요. 어포드 사이즈죠. 어포드 사이즈. 맞아. 네. 모른다. D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성민이 평소에 안 하는 거면 안 해요. 성민 애플 말고. 아니 알아. 성민아, 그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야? 네? 너가 제일 잘하는 수학?
수학 잘해? 근데 영어 못하면 어떡해? 글쎄요. 수학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논술. 문수는 국화 아니야? 이거 통계과 안 보였더라? 진짜 그거 개빡세게 하는 거. 정대식 일반화. 정대식 일반화 뭔지 아시죠? 이거를 이제 이항 정리로 표현할 때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R이 0부터 N까지 갈 때 NCR 이거 동시에 외워야 된다. 이항 정리 알겠지? 여기에 여기 뭐가 와야 돼? X에 요 항들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 X의 4제곱 그리고 X 세제곱분의 1인데 N-R하고 R승이 붙는 거는 순서가 관계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였어. 근데 항이 어려운 쪽으로 N-R이 들어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항이 좀 어려운 항일수록 그냥 R제곱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문제 풀 때. 알겠지? 요거는 이제 그 상황 맞춰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그마 빼고 이 부분이 개념 자체가 뭐였냐면 전개식 일반항이었습니다. 됐죠? 문제 조건을 보니까 어떤 항에 관심이 있는 거지? 상수항이 존재하도록이잖아. 그지? 그럼 상수항은 몇 차 항이에요? 0차 항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개식 일반항을 개수 부분하고 항 부분으로 쪼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NCR에 여기 개수가 더 이상 없죠? 다 항에 관련된 애들이죠. 그럼 이 항을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뭐 나와? 4N-4. 그렇죠. X에 4n-4r 나오는 거 맞죠? 네. 거기에 3r을 빼는 겁니다. 네. 그러면 4n 마이너스 7R. 7의 r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러면 상수항이면 이 차수가 몇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맞지? 따라서 n값으로 정리하는 4분의 제가 왜 n값으로 정리했냐면 n이 자연수거든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수니까. 그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r에 대한 조건이 너의 배수. 그렇죠. 4의 배수가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바뀌어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r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를 선택하면 되겠죠. r 최소값 뭐 선택하는 거예요? 4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가면 n값은 뭐로 결정할 수 있다? 7. 이렇게 됐죠. 그래서 m값이 지금 결정이 됐고요. 그때 상수항을 k라고 하죠. 그때 상수항이니까 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따라서 m값은 n값이에요. 지금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니까 이게 n입니다. n이 7일 때니까 7c 그리고 r은 얼마였죠? 4였죠. 4. 이게 상수항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맞죠? 이것의 x의 0제곱. 됐지? 자, 7c4 계산은 7c3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7c3. 7c3 얼마죠? 아까 계산했더니 35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 35 값하고 이게 k 값이니까요. 35랑 그렇죠. 7을 갖다가 더해서 42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k 값이죠. 자, 정답은 42개 됐지. 그 이항 정리는 그냥 공식 정도 외워주시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다 풀려. 알겠지? 다음 문제. 30 몇 번입니까? 36번 맞아요? 바로 아래 문제. 1 플러스 루트 2x. 마찬가지로 이항 정리 이용하시는 거고. 자, 15죠. 전개식 일반화 갈게요. 바로.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15cr 곱하기 항이 두 개가 있는데 자 15-r하고 r제곱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1을 넣는 게 유리해? 15마이너스. 그렇지. 열로 1을 넣는 게 유리하지. 열로 1을 넣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루트 2에 x를 넣어줘야 유리합니다. 어차피 얘는 1로 날아가니까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정리하면 항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유리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리 조금 할게요. 개수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 15cr 하고요. 루트 2의 r제곱이 개수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x의 r제곱은 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차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는 개수가 뭐였으면 좋겠다가 조건이에요. 유리수. 그러면 어느 부분 신경 써야 됩니까? 이 부분.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앞에 거는 이미 유리수죠. 네. 그러면 R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너는 이거 대수에서 이거 배웠지? 배웠어? 네. 이게 2분의 1 R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유리수로 가려면 얘가 그러니까 자연수 음한인 정수 형태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음한인 정수가 되려면 R 값이 0 가능하고요. 2의 배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죠? 네. 맞아요. 등등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결국엔 몇 가지니까요. R 값이 뭐를 넘지는 못해? 15. 그렇죠. 15를 넘지는 못하죠. 그러면 어디까지 카운팅하는 게 맞아? 14까지 카운팅하는 게 맞겠지. 그럼 2부터 14까지는 몇 개야? 7개니까 0 더해서 8가지. 8개. 이렇게 딱 세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유리수인 항은 이 R이 될 수 있는 게 8개이기 때문에 그 8개의 값이 일로 들어갈 때마다 항이 하나씩 출현하는 거예요. 8개가 맞습니다. 됐죠? 다음 거 갑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넘기시고 39번이에요. 자, 전개식에서 상수하면 만약에 식이 2개면은 일단 전개식 일반항을 2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2x 세제곱 더하기 3. 앞에 건 거듭 제곱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에 여기가 5개. 관심 있는 항은 역시 상수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봐. 얘를 갖다 전개시켰을 때 상수항이 나오는 케이스를 조사하면요, 여기 2x 세제곱에 상수항이 나오려면 무언가의 x 세제곱분의 1이 나와야지 상수항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 상수를 선택한다고 하면 여기도 상수를 선택해야지 당연히 상수항이 떨어져요.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이 두 가지만 고려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무슨 항과 무슨 항을 고려하면 되는 거야? 요 항과 요 항을 여기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필요한 거는 오른쪽 형태의 식, 요 오른쪽 식의 전개식 일반항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자, OC 아래 자, O-R R 이렇게 비워놓고 X쪽으로 이쪽으로 넣을게요. 여기 X분의 1 넣읍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정리하면 OC 아래 자, 이게 마이너스 R제곱이죠? O 마이너스 2R입니다. 그럼 이제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차수가 얼마랑 얼마 되는 걸 따져야 돼. 이게 마이너스 3 되는 거랑, 맞지? 이게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되는 거랑 상수니까 이게 0 떨어지는 걸 상상해야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0은 문제가 돼요. 왜요? 이게 0이 되려면 R값이 2분의 5여야 되는데 R값은 뭐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쵸? 2분의 5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이 경우를 풀면 R값은 얼마 나옵니까? 4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R이 4일 때가 정답입니다. 결국. 됐죠? 그래서 상수항을 구해달라는 게 목적이야? 상수항 구할게요. R값이 4일 때만 상수항입니다. 따라서 얘가 R값이 4일 때 5C4 X에 이게 4 들어가면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나오죠? 왜요? 이게 오른쪽에 얘가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5C1이니까 얘가 X 세제곱분의 5 나온다는 거 이해됐나? 그럼 따라서 상수항은 앞에서 2의 X 세제곱하고 뒤에서 이 항을 갖다 놓고 곱하는 게 상수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나가니까 상수항이 10 나오겠죠? 그치? 저 정답은 일단 10이다. 3번입니다. 45번. 성민아, 카톡 왜 초기화됐어? 엄마가 날려먹었어요. 엄마가 왜 날려먹었어? 엄마가 갑자기 패드로 카톡을 연도한데 근데 또 빼고 많이 가지고 그냥 날라갔어요. 네가 해놨어야지. 아니, 엄마가 갑자기 엄마 무대로 갑자기 막 엄마가 내 핸드폰 가져가서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이거 때문에 2시간 2시간 뭐
2시간 동안 마크 마크 했다고? 아니 아니고 뭐야 다음 문장이 2시간 동안 하는 거 힘들어. 마크가 아니고 아니 예정 아니 하키스틱인데요. 하키스틱은 시작이 두 종류밖에 없어. NC 0 시작 아니면 NC N. 맞아.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얘가 5C 1부터 출발해. 그럼 얘가 하키스틱으로 보이려면 앞에 5C 0부터 사실은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내가 저걸 5C 0부터 출발하면 이게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어? 규칙을 봐. PTO. 앞에 거 그대로죠. 뒤에 것만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이해돼? 아니지. 여기가 4시형. 미안해. 앞에 게 하나 늘어나서 뒤에 것도 하나 늘어나요.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 하나 늘어나지. 결론은 앞에 것만 하나 늘어나. 그러니까 앞에 것만 하나 늘어나서 이게 10, 15인데 네가 원하는 건 얘잖아. 그치? 그럼 이 값에서 누굴 빼? 1을 빼면 되는 거죠. 맞죠? 쉽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계산 그냥 해볼게요. 계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답은 251. 요게 252가 나와요. 이게 252고 이게 1이니까 네가 원하는 값은 251이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51번입니다. 51번에 자 도그니파 배수 찾는 문제. 51번에 집합 원소 개수가 중요한 것 같아. x1부터 어디까지 되겠어? x8이니까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8개죠 일단. 네. 원소 개수가 홀수개인 거는 당연히 그 부분집합 쓸 때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원소 개수 형태로 케이스를 나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인 거.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인 거, 세 개인 거, 5개인 거, 7개인 거 이거밖에 없죠. 자, 첫 번째 한 개인 거는 8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원소를?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게 원소 한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8개가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80, 3, 80, 5, 80, 7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공식 형태를 갖다가 외우는 게 조금 빡셀 건데 의도는 내가 그 이항정리 관련해서 공식을 아침마다 외우지는 않잖아. 저희가 안 외워요. 알겠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워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유도 과정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유도 과정은 알아야 돼요. 그 중요한 거는 이걸 가르쳤거든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어떻게 해석해드렸죠? NCR 이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 이거 어떻게 읽게 됐더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가 아니었잖아, 그죠? 다른 의미가 뭐였죠? 이제 이거죠.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개식 일반항 구하겠습니다. NCR이고요. 자, 바로 n-r 바로 r승이에요. 여기에 1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에 x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전개식 일반항은 NCR에 x의 r제곱 나옵니다. 그거에 시그마가 붙어서 r이 0부터 n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열했을 때 결국 이것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이 r이 0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nc0 더하기 nc1 x 더하기 nc2 x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마지막하게 n항이죠. ncn x의 n제곱 이렇게 가기로 했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에요. 알겠죠? 이 유도 과정을 알면 돼요. 알겠지? 누굴 넣는다. 일단 x에다가 1 넣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1 넣으시면 어떻게 된다?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다 1로 처리가 되면서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ncn까지 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누구 넣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넣어야죠. 왜냐면 거듭제곱의 항 이게 도구를 바꾸는 게 포인트였잖아. 그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 좌변은 0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변은 짝수인 항들만 플러스인 거고 여기 홀수가 들어가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다 음의 부호로 가요. 이렇게. 맞죠? 이해되시죠? 더하기
NC2 빼기 땡땡땡 하고 줄일게요 그냥. 마지막 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실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짝수들의 항만 남는 거고, 그죠? 빼면 홀수들의 항만 남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 봐봐. 원래는 8C0, 8C1, 8C2, 8C3, 8C4, 8C5, 8C6, 8C7 이 모두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 전체를 다 더하면 뭐겠어요? 일로 와봐. 여기서 보는 거예요. n이 8일 때지. 2에 8. 그치? n이 8일 때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7까지 가는 거지. 근데 여기 끝에가 88이니까 사실은 여기 88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x 값에다가 뭘 집어넣은 걸까요, 지금? 7. 아니지, x는 1 들어간 거지. 왜냐면 이 항들이 안 보이니까요. 개수가 다 1인 거죠. 맞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1로 끌고 오는 거지. 이해돼? 그럼 지금 x는 8이었던 거고, x는 1이었던 거고, 2에 n은 8이었던 거니까 사실 이 값을 다 더하면 2의 8제곱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거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홀수 부분만 필요한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한 거야? 나눠요. 2로. 뺀 거지, 뺀 거. 왜냐면 홀수들의 항만 남긴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라고, 그죠? 네.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얘는 2의 n제곱이고, 맞죠? 빼면 네. 2의 n제곱은 2배의 홀수들의 항들,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홀수들의 항이니까 양면을 뭐로 나눠? 2. 2로 나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를 뭐로 나누는 게 정답이야? 그렇죠. 2로 나누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2의 7제곱이 정답이라는 거지. 2의 7제곱. 그러면 이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잘 봐. 이거 계산 결과 얼마야? 2의 7제곱이죠. 네. 근데 이것도 계산 결과가 얼마야? 그렇죠. 이것도 2의 7제곱이 나오는 거. 됐지? 요 정도로 유도할 줄 알면은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이걸 외우려고 하면 까먹어요, 결국은. 알겠지? 그래서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그 상문제는 좀 무서워서. 병원이 한 11시 반에 나가지고 네. 좀 빨리 네. 이걸 평균 생각 너무 많아요. 자, 46번 갈게요. 상문제가 46번하고 오른쪽에서 54번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알겠지? 네. 46번은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풀이 과정을 2가지 정도만 써드릴게요. 일단은 좀 이렇게 느껴봐요. 더하기. 몇 제곱까지 갑니까? 10제곱까지. 자, 여기서 x 4제곱 개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너네 생각을 잠깐만 해봐. 이게 봐봐. 1 플러스 x 4제곱부터 이 x 4제곱이 출현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문제는 이거야. 이 앞에 있는 3개의 항들에서 이 x 4제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1 플러스 x 4제곱부터 x 4제곱이 생기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x 4제곱에 x 4제곱의 개수가 필요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5제곱에 x 4제곱의 개수가 필요한 거지. 맞죠? 근데 너네들아, 이거 지금 1 플러스 x의 거듭제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x 4제곱의 일단 개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뭘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nc 4겠죠? 맞아. 아까 이거 안 썼는데 nc4 의미 뭡니까? 1 플러스 x의 n제곱의 누구의 개수죠? 이것의 개수. 됐죠?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1 플러스 x의 4제곱의 x 4제곱 개수는 뭐겠어? 4c 4겠죠. 더하기 1 플러스 x 5제곱의 x 4제곱 개수는 뭐예요? 5c 4.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더해서 어디까지 더합니다? 그렇죠. 10c
4죠.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죠. 그럼 규칙 봐. 앞에 게 하나 커져. 앞에 게 하나 커져. 앞에 게 하나 커져. 그럼 결과는 뭐였지? 앞에 것도 하나 커지고 뒤에 것도 하나 커져. 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산 생략할게요. 이거 정답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46번이고 462 나와요. 계산하는 거. 알겠지?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 그냥 원론적으로 계산한 거죠. 46번. 자, 이게 풀이 1입니다. 일단. 여기다가 풀이 2 써줄게. 두 번째 풀이는 저거를 약간 좀 특이하게 말아볼게요. 참 이게 3학년은 애들한테 확통 가르치는 게 참 쉬워. 왜냐하면 니네 지금 미적분 배우고 있잖아. 네. 그럼 대수 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대수까지는 한 학생들한테 확통을 가르쳐야 할 말이 진짜 많아져요. 왜냐면 대수를 배우지 않으면 시그마도 얘기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저 2학 정리할 때 시그마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 전개식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이런 것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수를 배우지 않으면 등비수열을 모르니까요. 이해되시죠? 등비 보이니? 공비가 얼마야? 1 플러스 x. 오케이. x 플러스 1로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하는 10개짜리예요. 등비수 합공식 기억나나? 네. 오케이. 자, 등비 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비 빼기 1이지. 공비 빼기 1분에 첫 항이 들어갑니다. 첫 항이 들어가고 열고 x 플러스 공비에 여기 들어가는 게 의미가 뭐지? 오케이.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잘 봐. 이거 계산하면 밑에 거 그냥 x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밑에 거 x 나오고요. 여기 x 플러스 1에 전개할게요. 이렇게 11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됐나? 네. 그럼 너는 여기서 뭐가 궁금한 거지? x 4제곱. 그렇지. 근데 봐봐. 여기에서 x 4제곱이 궁금하다는 거는 위에서 x 몇 제곱이 궁금하다. 그렇지. 여기에서는 x 5제곱이 궁금하다. 근데 이 5제곱은 얘랑 관련이 없다. 누구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렇죠. 오, 느낌 괜찮아?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훨씬 더 좋은 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거는 좀 원론적인 그냥 계산을 한 거고 공식을 조금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느낌 공식. 밑에 거는 등비합으로 이걸 이해했을 때는 훨씬 더 간결하게 갈 수 있다는 거. 됐지? 다채롭게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46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지막에 54번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좀 여유가 있네. 너네 이거 필수잖아? 왜요? 맞지? 아닌가? 뭐가요? 필수 맞잖아. 중3이잖아. 열심히 하세요. 생각보다 확통이 어려울까? 미적분이 어려울까? 미적분이 한 0만 배는 어렵습니다. 왜요? 얘네들은 확통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확통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그 정도 안에서 더 공부할 개념이 없어요. 대신에 확통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은 굉장히 깊이가 얕은데 문제 풀 때 사용하는 개념은 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셔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미적분은 개념을 일단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무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개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64번 볼게요. 11에 12번. 이거 11, 12번 못 해봤어? 아니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겠지? 성민이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민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 얘는 진짜 알겠어요. 너네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이항 정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팍통에서 배웠으니까. 1 플러스 10으로 보는 게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항 정리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가볼게요. 이게 자, 첫 번째 여기다 써봤죠.
R이 0부터 N이 10입니다. 12까지 가는데요. 자, 12C 아래 항 두 개 들어가고 하나가 12고 하나가 12-R. 그럼 12-R 쪽으로 당연히 1을 갖다가 넣는 게 쉽겠지.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10을 넣는 게 쉬울 거예요. 네. 그럼 이 항은 다 날아가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얘가 전개식의 일반항이 되겠죠. 네. 됐죠? 그러면 이제 나열은 어떻게 하냐면 R 값에 0부터 12까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전개가 될 때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면 12C 0 더하기 12C 1에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12가 어디죠? 10이에요. 12죠. 여기 아니네. 미안해. 됐죠? 더하기 12C 2에 10에 몇 제곱?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하는 거 이해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 12까지 가니까 12C 12에 10에 12제곱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요. 이거를 숫자를 다 계산해서 다 나열했을 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나눈 나머지에 관심이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내가 궁금한 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다 나열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 숫자를, 이 수를 뭐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합니까? 이거? 1000. 오케이. 1000으로 나눈 나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럼 뭐로 나눈 나머지?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일단 상황. 자, 가봅시다.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10의 세제곱부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성질을 이용해요. 이해되셨나?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를 자 10의 세제곱부터는 이렇게 가는 거야. 12C 0 더하기 12C 1 곱하기 10 더하기 12C 2 곱하기 10의 제곱 여기까지 끊고요. 세제곱부터는 이렇게 보는 거야. 12C 3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땡땡땡 줄여서 자 12C 12에 자 10에 12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밑줄 친 이 부분은 다 뭐로 묶여? 10의 세제곱으로 앞으로 싹 묶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0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12C 3 더하기 12C 4에 하나, 여긴 4개인데 3개가 묶여서 간 거니까 여긴 하나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땡땡땡 가서 끝에 가서는 자 12C 12에 곱하기 10에 12개 중에 3개가 묶여서 나갔으니까 9개로 끝나는데 이렇게. 괜찮나? 그러면 이 부분은 10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럼 어디가 나머지 부분이야? 여기가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 이해됐나? 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하면 1 더하기 12 곱하기 10이다. 120 더하기 66에 그쵸 6600이죠. 이렇게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더하면 얼마지? 6721 나오고 관심 있는 건 끝에 세 자리죠. 네. 여기 이것도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부분이죠. 네. 됐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가 7이고 10의 자리가 2이고 1의 자리가 2이다. 다 더하면 10이겠네요. 정말 10. 그나마 통계 쪽에서는 이항 정리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그나마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근데 경우에서 사는 거 재밌어? 재미없잖아. 경우에서보다는 이항 정리가 더 재밌습니다. 차라리. 자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